카페 창업에 대한 몇 가지 이슈. 제가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카페 창업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죠? 네, 몇 가지 이슈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포화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카페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창업을 시키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포화 아니에요. 아직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카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포화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어떤 자료를 제시할 때가 있냐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거짓말이냐? 그 말도 맞습니다. 가맹본부들이 창업자를, 카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 자꾸 창업을 시켜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진 거는 부각을 안 시키고 싶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부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을 때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 더 커지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그래서 포화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포화는 포화죠. 포화라는 건 시장이 더 안 커지면 포화가 아니라 경쟁이 너무 커져서 더 늘어나면 안 되는 게 포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창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은 포화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 카페 창업을 해야 된다면 포화 상태니까 창업을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는 건 너무 한쪽만 보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에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경쟁이 있는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 가지고도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한 동네에서 10개의 카페가 경쟁을 해야 된다면 경쟁력이 분명한 브랜드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맞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건물에, 저희 그 회사가 있는 건물에 A동, B동에 각각 한 개씩의 카페가 있는데 저는 A동에 카페를 가본 적이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몰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카페가 나를 끌어가려면 뭔가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차별화된 걸 가지고 경쟁업체를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지 그냥 멋모르고 카페 창업하면 그냥 먹고는 산데 여기에 속으면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한때 그 유명했던 스타벅스를 이긴다고도 표현을 했던 그런 카페 브랜드가 한순간에 소위 열등한 브랜드가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들을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 시장의 성장 속도 분명히 빠른 건 맞습니다. 카페라는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대신 변화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카페가 소위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왜? 새로운 컨셉이 만들어지니까. 요즘 여러분 제가 물론 이걸 뭐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 뜨는 카페가 어떤 겁니까? 무인 카페. 제가 뜬다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요즘 많이 만들어지는 카페들 중에 무인 카페들이 많거든요. 왜요? 코로나, 비대면, 언택트, 거기다 인건비, 요즘 인건비 문제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최저임금 협상해야 되니까 인건비 문제 나오죠. 그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인건비 더 올리자라고 주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인건비를 뭐 무조건 낮추자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건비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 이러니까 자꾸 이제 비대면 카페 해가지고 무인 카페들이 뜨는데요. 저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GS25나 CU가요. 완벽한 무인 카페 솔루션을 소위 편의점 앞에다가 탑재해버리면 기존 무인 카페들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카페들은 몇천 개로 승부할지 모르지만 CU나 GS25는 만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CU나 GS25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정도의 커피를
자판기처럼 뽑아먹는 일이 벌어져 버리면, 그것도 가격을 1,000원, 2,000원에 뽑아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져 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테이크아웃 중심의 카페들은요, 전멸할 수도 있다고요. 전멸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뭐가 떴더라. 어떤 브랜드가 최근 1년 사이에 가맹점이 100개 만들어졌더라. 야, 핫하네. 나 그거 해야지. 네, 그만큼 빨리 뭐처럼요? 주시 같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커지니까 좋아지겠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변화 속도도 그 어떤 업종보다도 빠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업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게 맞습니다. 카페 창업. 저희가 뭘 보면 아냐면 오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참석자가 몇 명입니까? 교육생이? 3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상업교육 해가지고요 30명 넘게 참석자가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맹본부들이 창업교육하면 10명 겨우 안팎으로 대놓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벌써 30명이 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신청자가 6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오늘 카페 창업교육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그만큼 관심이 높아요. 저희 회사에서 다른 창업보다 이 아이템이 높아요. 관심이. 저희가 6월 초에 빨래방 창업교육을 했는데요. 그거는 광고비까지 집행했거든요. 빨래방 창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협찬받아가지고 광고비까지 쐈다고요. 그런데도 30명 겨우 채워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오늘 교육은 저희가 유료 광고 한 푼도 안 했어요. 근데 30명이 넘게 들어왔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 그 이유는 제가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카페 창업이 조금 폼나는 것 같아요. 나 김치찌개집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 카페 하나 하고 있어요가 조금 폼나는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힘이 좀 덜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은 좀 덜 든 게 맞아요. 일반 음식점보다 카페가 힘이 좀 덜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테이크아웃 카페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꽤 됐어요. 한 1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백다방이라고 있죠. 요즘 백종원 씨가 어떤 정치인은 백종원 씨를 대통령 후보로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백종원 씨가 요즘 너무 잘 나가니까 같이 덩달아 잘 나가는 브랜드가 백다방이잖아요. 그죠? 백다방이잖아요. 제가 백다방에 설명회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자꾸 아이템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시간이 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도 못하지만 설명회에 조용히 가서 듣습니다. 어떨 때 연락을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 연락을 안 하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백다방 설명회를 듣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다방을 운영한다라는 건 커피를 파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 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테이크아웃 중심이고. 그러면 정신없이 커피를 팔아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엄청나게 고달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실제로 카페가 다른 업종보다 몸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카페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해야 돼요? 네, 품위 있게 홀 갖춰놓고 한 30-40평짜리 카페 만들어 놓고 직원 써가면서 한쪽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서 품위 있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릴 수 있는 이런 카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카페 가지고는요 200만 원도 못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냥 어떤 그 장점들만 보고 매력에 빠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 근데 실제로 카페 창업에 관심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약간의 그런 면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로망이라고 하나요? 언젠가 카페 하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모든 프랜차이즈 회사의 정보공개서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6,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6,500개의 정보공개서가 전부 다 공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창업자는
그 브랜드들의 매출액 같은 거를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잘 나간다라고 하는 카페 프랜차이즈들의 평균 매출액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뭐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0만 원대가 많고요. 한 달에 1,000만 원대 판다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도 못 파는 카페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창업을, 소위 말해서 카페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왠지 품위 있게 편안하게 돈 벌 것 같은. 그쵸? 편의점, 그것 때문에 또 창업 많이 하는 업종이 편의점이죠. 편의점 왠지 아르바이트 쓰면, 그죠? 편의점 되게 집에 앉아서만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편의점 시작했다가 소위 해약도 못하고 5년간 노예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약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만 면만을 보고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카페 창업에 대해서 그런 로망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근데 꼭 그렇지도만도 않더라. 카페벤에 규모 있게 멋진 건물에 멋진 위치에다 카페벤에 냈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과 소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카페를 물론 돈도 있고 여유고 있고 뭐 막말로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근사하게 규모 있는 카페, 또 이름도 대기업 브랜드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더 안정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그 브랜드들이 전부 다 안정적이라면 CJ 같은 데서는 왜 카페 브랜드를 팔까요? 그죠?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잖아요. 투썸플레이스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카페들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브랜드를 팔 거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장점만 너무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페는 큰 규모에 내는 카페가 있고 소규모로 내는 카페가 있고 이런 거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휴게용 카페와 판매용 카페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백다방처럼 테이크아웃 중심의 카페를 판매용 카페라고 한다면 휴게용 카페, 예를 들면 옛날에 카페베네 같은 경우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휴게용 카페죠. 이디야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오히려 출발점은 판매용 카페에 가깝게 소규모의 이디야 매장들이 많이 나왔다가 요즘은 이디야는 크게 내주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를 또 어떤 분들은 결국 그 카페는 크게 내는 것이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매장들이 이미 내줄 만큼 다 내줬다고 보는 거고요. 또 소규모 매장을 내주면 본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 있게 내서 좋은 상권에 규모 있게 내면 사실 수익을 내기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디야 정도 되면 우리나라 어쨌든 카페 브랜드 중에 뭐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1등이라고 본다면 그런 브랜드는 이제는 매장 하나하나의 수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내주는 거지 결코 큰 카페가 흐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내준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카페가 아니지만 카페가 되어가는, 카페화 되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예를 드는 아이템인데요. 커브스라고 하는 여성 전문 헬스클럽이라는 그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헬스클럽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여성들의 사랑방 기능. 이런 게 일종의 카페 기능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베이징에 가서, 중국 베이징에 가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엄두도 못 내겠지만 베이징에 가서 제가 한 태권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베이징에 가서 태권도장에 갔는데 태권도장에 갔더니요. 아이들 태권도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중국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할머니나 부모나 또는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보내잖아요. 태권도장에 그냥 차 태워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어른들이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권도를 만약에 1시간 정도 태권도를 한다면 그 사이에 어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약간의 관중석처럼 어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머무는 공간이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카페화가 된다는 겁니다. 카페화가. 이해되시죠? 실제로 요즘 뭐 키즈 카페나 이런 기능들은 그런 기능들이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모든 업종들이 아까 음식점도 카페가 되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도 물론 당연히 카페가 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여러분 편의점에 일정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편의점이 카페화 되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데가 예를 들면 가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네일아트 전문점. 저는 뭐 네일아트 전문점을 이용해 볼 일은 없지만 제가 옛날에 네일아트 전문점을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일아트 전문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일아트 전문점에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손님이 와가지고 빈자리가 없으면 나가버리는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네일아트 전문점을 소규모로 내니까 예를 들면 한 좌석이 4자리가 있다.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4자리가 지금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버려요. 왜 나가버리냐면 네일아트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으면 기다리기 싫으니까 나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즘 네일아트 전문점 가보면 그렇습니까? 어떤 게 요즘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 같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네일아트 전문점은 잘 모르겠어요.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한 1년쯤 됐나 2년쯤 됐네요. 그 소위 호주의 퍼스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소위 퍼스에 이제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한 쇼핑몰에 네일아트 전문점이 보통 2-3개 정도가 네일아트 전문점이 거의 모든 쇼핑몰에 네일아트 전문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네일아트 전문점에 가면 여러분 보통 안마의자라고 하죠. 안마의자처럼 딱 돼가지고요. 조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최소한 10좌석 정도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규모가 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와서 자꾸 머물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 없이 또는 기다리더라도 소위 여기서 내가 한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카페화되는 겁니다. 카페화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거의 모든 업종에 조금씩 탑재될 수 있다. 이 업계 제가 이제 창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창업 쪽에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아예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 창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창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일종의 창업 카페죠. 그렇다고 해서 창업 카페라고 해서 거기에는 창업자들만 올까요? 아닙니다. 그 동네에 카페 기능을 합니다. 카페 기능, 일반적인 카페 기능을 하지만 그분 직원들이 거기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곳이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 선배님도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카페 창업, 그러니까 창업 카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페의 기능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 제가 그런 적도 있네요. 한 심리 상담하시는 전문가인데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이분은 심리 상담 카페예요. 그렇다고 또 심리 상담 카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는 심리 상담 할 일도 없는데 여기를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카페인데요. 일반 카페인데 그 안에 보면 심리 상담 기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 기능들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